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TV 김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그 노는자산 좀 찾아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거주주택, 그것도 이제 본인 거보다 이제 부모님의 거주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크할 것들을 쭉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은퇴 생활비가 이제 있느냐, 뭐 자녀 동의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대상 주택이 자격이 맞느냐, 그 다음에 매매하거나 굳이 부모님이 끝까지 상속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있는지 여부인데, 우선 이런 부분들이 주택연금이랑 맞는지 보기 위해서 주택연금의 한번 기본 구조를 보면,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거주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에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하고 같은 건데 단지 다르다 그러면 그거를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연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거냐면, 일단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택연금들 가격에 55% 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70세 어머니가, 아버님은 70세가 넘으셨지만 어머님이 70세였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그때부터 100세까지 30년 동안을 매달 쪼개는 겁니다. 주택 가격의 55%만.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100%가 안 되냐 이거죠. 왜 다 안 쪼개주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대출이니까 대출 이자를 받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 이자를 내지 않거든요. 주택연금은. 그건 뭐냐면 주택에서 계속 까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까느냐 하면 대출 이자는 뭘 대출해 준가 하면 연금도 대출해 줬죠. 그 다음에 거기 이자 자체도 또 대출해 준 거잖아요. 이자도 내지 않았으니까. 보증료가 매년 있는데 그 보증료도 대출해 준 거예요. 그 싹 다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붙입니다. 1.9%. 그리고 그 이자를 붙인 것이 계속 누적이 되죠. 복리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딱히 내가 그 집을 팔거나 뭘 해서 갚은 게 아니니까 계속 쌓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자가 쌓이고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그 매년 또 보증료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보증료에도 이자가 붙어서 받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증료도 또 0.75%가 잔액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총 비용은 잔액에 대해서 결국은 연금 받은 것과 이자와 보증료의 그 누적에 대해서 2.78%의 금리가 붙는 대출 상품이에요. 그게 이제 은행에 보면 일시금 대출 부분 쪽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평균 한 2.5라는 건데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높아요. 오히려 이것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것이 복리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30년 정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어머니가 70세에 대해서부터 30년이면 100세니까 끝까지 받으시면 결국은 연금으로 받은 거 반, 나머지는 이자하고 보증료로 낸 거 반,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두 분 다 사망하시게 되면 잔액을 받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배우자한테 인수인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배우자한테 그냥 인수인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녀들 부분하고 상속할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제 채무약정 인수가 돼가지고 그 채무인수 약정이 인수가 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족의 동의라는 게 아까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이제 계약이 종료되잖아요.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건 돌려주는 거고, 아니면 집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받아간 걸 내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연금으로 받은 거 플러스 이자, 보증료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머지가 이제 많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반환해도 이걸 거의 다 집값의 상당 부분만큼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다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죠. 그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 들어가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받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려줄 돈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중도 해지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5년 정도 이걸 받으시다가 이사 갈 일이 생겨가지고 이사 가려고 했더니 상환하라 이렇게 요구 오니까 상환하려고 보니까 내가 5년 동안 받은 거에 비해서 내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고 보니까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그럼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연소자 기준 70세, 어머니 70세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3억, 5억, 7억인데 이 정도면 종신 정액이 지금 가장 저희가 낮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처음에 한 10년은 좀 많이 받고 그 11년 이후는 종신까지 받는데 70%만 받는 거예요. 이게 70%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 기간형은 아예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쪼개서 이제 받는 겁니다. 이것도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정 기간형 같은 경우도 있죠. 그것이 이제 확정 기간형의 금액이 더 크겠죠. 종신이 아니라 기간이 짧으니까. 받는 금액이 짧으면 어차피 그랬잖아요. 집값의 55%를 나눠주는 거라고. 이렇게 나눠주나 저렇게 나눠주나 언제까지 나눠주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 난 대출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뭐 대출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많아봐야 자기 집값의 한 3분의 1 정도가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하면 3억 주택엔 1억이고 5억 주택이면 뭐 1억 6,700. 그 다음에 7억이면은 뭐 2억 3,40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3분의 1이 대출인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러면 주택연금은 이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고 그 나머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받으면 얼마 받느냐 하면 65세, 70세인 경우에 3억 같은 경우는 36만 원이고 5억 같은 경우는 59만 원, 7억 같은 경우는 84만 원이에요. 8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아까 보셨던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대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실 주택연금에 들어가는 게 별 실익이 없죠. 그냥 그 대출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나눠 가지니까 이게 없는 거고. 단지 이제 주택연금 부분 쪽에서 몇 가지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9억짜리 넘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니까 그럼 안 되느냐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한 12억에서 13억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것도 뭐 공시지가가 뭐 서울 계속 빨리 오르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시가 금액이 점점 낮아지긴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가 12억, 13억짜리가 들어가셔도 연금 주는 거는 시가로 합니다. 9억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더 남을지 모르지만 뭐냐면 담보 금액에 비해서 받는 거는 이제 55%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그거잖아요. 뭐 가족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탁 방식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이제 그 부인한테 자동 신탁 형태로 이 주택연금을 들어가서 부인은 자동으로 이제 승계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새로 도입이 되는 거고 일부 뭐 전세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풀려요. 그래서 뭐 완전히 본인만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부 전세가 낀 것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제도는 지금 연말서부터 이제 바뀐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런 소소한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앞에 걸 쭉 보니까 은퇴 생활비도 필요하고 뭐 자식이 주든 부모님 스스로가 없어서 자식이 주든 어쨌든 그 집에는 이제 부모님의 은퇴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자녀들도 그 집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대상주택도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해당이 되고 이게 지금 부모님이 볼 때 이제 크게 매매나 뭐 상속하거나 뭐 이렇게 할 큰 생각은 없고 이거를 이제 연금으로 쓰는 것도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없거나 아니면 크지 않아서 이게 대출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주택연금을 실제로 이제 드느냐라는 거를 시작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가입 판단 여부 봤을 때 생활비라든가 뭐 생활비가 뭐 충분히 있다. 자녀들이 전혀 그걸 원하지 않는다. 대산주택도 아주 비싸거나 뭐 그렇다. 그다음에 뭐 좀 있으면 이걸 팔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끝까지 상속을 하고 싶어 한다. 대출 금액도 꽤 돼가지고 이거 대출 금액을 갚기도 어렵고 갚고 나서 연금 받으면 너무 적다. 이러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굳이 이걸 손댈 필요 없어요. 연금으로 해서 굳이 대출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의 종류를 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주택연금의 종류를 결정할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집값에 대한 겁니다. 집값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집값이 이제 지금 사시는 그 부모님의 동네가 집값이 나중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굳이 그거를 하지 않고 그 상승 기대가 높으면 일단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그 가입할 당시의 가격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그 나중에 남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 받는 게 더 중요한데 그때 집값 부분 쪽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니까 그럴 거면 좀 더 당분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별로 오를 게 아니야. 뭐 이 동네 집값은 옛날부터 봤는데 이제는 뭐 뻔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내 마지막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냐라는 거죠. 이게 그럼 나 여기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다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보다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동네를 옮겨서 딴 데를 갈 수도 있고 시골로 낙향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럼 굳이 이거를 주택연금에 들면 불편해져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동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동하는 게 지금 1, 2년 내에 될 것 같지도 않고 꽤 지난 뒤에 왜냐하면 이것이 뭐 재개발하는데도 10년이 걸리니 꽤 지난 뒤에 이제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 중에서 종신형이 아니라 10년짜리 이렇게 확정기간형으로 정액형으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이제 해지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 당장 생활비 쓸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커버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은행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은행에서 할 때랑 비교해서 틀린 것은 뭐냐면 은행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자 내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냐면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1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소득이 있어도 지금 이것이 대부분 지금 원리금 균등 분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원금까지 나눠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은행에다 놓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래 쓰시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10년 뭐 이런 정도의 기간 정도를 쓰실 거면은 그러면 그걸 이자 낼 돈도 없고 생활비가 없어서 하는데 그걸 이자 낼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쪽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용으로 확정기간 정액형 주택연금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아니다. 이건 내 마지막 직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끝까지 갈 거라고 하면 이제는 금액을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보는데 너무 작아요. 집이 너무 작다든지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걸 주택연금을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연금에다 또 애들한테 또 선벌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별로 큰 득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래봤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10만 원을 받으나 50만 원을 받으나 그럴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유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일만 번거로워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제 금액이 좀 적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동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러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관망 후에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좀 집을 줄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봐서 여전히 금액이 작다 그렇게 해봤자 그거 내 생활비를 커버하는 거에 너무 적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거고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생활비 커버할 돈은 나오네. 내가 뭐 한 달에 부부가 한 150 쓰는 150 쓰는데 150은 나오네. 이렇게 이쪽에 주택연금 보셨을 때 되면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지이고 하니까
애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굳이 이거 지금 나도 은퇴했는데 양쪽 다 들어가는 생활비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보니까 금액이 애매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생활비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주 또 적어서 그냥 포기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0년 동안은 좀 많이 받고 그 뒤는 그거에 한 70%만 받고 왜냐하면 10년 뒤가 어머님이 70이신데 10년 뒤면 80이잖아요. 그럼 80이 넘어가시면은 생활비가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70대보다는 만약에 이제 그 중간에 또 이렇게 혼자 되실 수도 있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가져가기에는 좀 집 가격이나 이것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10년 동안 많이 받고 저 뒤에 받는 전후 후박형 그런 주택연금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결국은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연금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대출도 그러면 이게 대출이니까 뭐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은퇴한 뒤에 부모님이나 뭐 이런 대출이 그렇게 쉽게 대출되지 않아요. 부모님 집담보로 대출 받으려면은 내가 그 이자를 다 내야 되고 하는 소득 증빙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있는 것처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집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거의 잊혀지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은퇴 생활비를 만들어서 내가 용돈 드린 걸 줄이든지 아니면 부모님 스스로 이제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봐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